골든에이지 TV. 안녕하세요. 경제와 투자를 공부하는 골든에이지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문기사는 4월 11일 파이낸셜 뉴스에서 보도한 중국 경기부양 효과의 주요 경제지표도 청신호라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은 대략 최근 발표된 중국 경제지표, 즉 구매관리자 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 등이 좋아지면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경기가 좋아질 전망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원자재 시장에서 거의 50% 가까이를 소비하는 엄청나게 큰 손익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 회복 여부가 원자재 가격을 상당 부분 좌지우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뭔가를 사기 시작하면요, 전 세계적으로 기대 심리가 좀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걸 이제 앞으로 구매하거나 쓰겠구나라고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일종의 선점하거나 선매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또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를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11일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올랐다고 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즉 PPI는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 제품 출고가 등을 반영해 제조업의 활력을 보여주는 경기 선행지표 중 하나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히 PPI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디플레이션 전조로 해석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가지수라고 함은 모든 상품 가격의 가격 변동을 대표하는 지표입니다. 일정 시점의 연평균 물가를 100으로 잡고 가격 변화 추이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물가지수는 크게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수출입 물가지수, 농촌 물가지수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말하는 PPI가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국내 시장의 1차 거래 단계에서 기업 간의 주문과 납품에 따라 거래되는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말합니다. 경기 판단 지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1978년 미국에서 도입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 기원은 1891년까지 올라가는 가장 오래 쓰이는 전통적인 경제지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에는 산업 기반 기업과 재화 기반 기업 그리고 생산 단계 기반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격 변동폭이 큰 식품과 에너지는 생략한다고 합니다. 보통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산업 전반의 인플레이션의 추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생산자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그 부담의 일부가 어쨌든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라는 건요, 이 올라가야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동기가 생깁니다. 가격이 올라가네? 그럼 내가 싼 가격에 물건을 빨리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지수가 적절하게 올라가줘야 시장이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물가지수가 제대로 안 올라간다, 혹은 물가가 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물건을 만들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지수의 이 증감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생산자 물가지수 아까 말씀하신 증감에 따른 투자 방향을 좀 알아볼까요? 먼저 PPI가 올라간다는 것은 기업 간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매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 가격은 올라가고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올라간다면 원가 상승이 요인이 돼서 올라가는 만큼 또 소비자 물가가 못 따라오게 되면 기업은 이제 비싸게 주고 사서 싸게 팔아야 되는, 그래서 기업 실적 악화로 주가에 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급격하게 오를 경우.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럽게 금리 상승의 원인이 되면서 달러의 투자 가치 역시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 관점에서 소비자 물가지수와 같이 보면 주가 예측을 하는 게 좀 더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랑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미국 기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 지금 중국 얘기를 잠깐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생산자 물가 지수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나라가 첫째는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개별 국가들인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 생산 물가 지수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자국 달러의 수요가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달러 가격이 비싸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잘하고 있네,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간다는 의미죠. 근데 다른 나라에서 봐서도 미국 물가지수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 물가지수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순환 관계를 보통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같이 조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에서 생산 물가지수가 좀 높아졌다라는 건 중국 내부에서 일정 이상의 어떤 부양 효과가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중요한 신호가 되는 거죠. 그럼 3월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6월 4.7%로 최고점을
찍은 후에 지난 1월 0.1%까지 폭락을 합니다. 하지만 3월부터 5개월 만에 상승률 기준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 상승 반전하면서 상승률 폭이 점점 높아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든지 이 바닥을 길 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 상승폭을 급속하게 높이면 드디어 조금 이제 풀리는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바닥이다라는 그 신호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 지표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기사로 돌아가면 또 다른 지표 얘기를 합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제조업 구매관리지수, 즉 PMI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제조업 PMI는 전월 49.2보다 대폭 오른 50.5로 집계되면서 특히 지난해 12월 이후 넉 달 만에 50 이상으로 올라섰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통상 PMI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국면에서 또 밑돌면 경기 위축 국면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다음 장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MI, Purchasing Managers Index, 말 그대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요. 기업들이 구매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또는 앞으로 경기를 좋게 보는지 나쁘게 보는지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한 후 이루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50을 기점으로 경기를 예측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면 구입량을 늘릴 것이고 반대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다면 구입량을 줄일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경기를 전망해보는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설문조사라고 해서 느낌을 묻는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신규 주문, 수주 잔량, 고용, 운송시간, 가격 등을 묻는 방식이고 중국 같은 수출국가는 특히나 제조업 PMI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제조업 PMI가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기업의 활력을 가장 피부로 느끼는 데가 어디를 가서나 구매부서거든요. 그리고 구매부서가 향후에 우리가 생산이 얼마나 될지도 대부분 정보를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운영, 그 외 기업 내부의 효율성 같은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또 구매 지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 관리자들한테 이런 것들을 서베이해서 그 정보를 표준화시켜서 이렇게 지표로 제시했다는 얘기는 시장 전체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월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추이를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1월 48까지 떨어졌다가 3월에 50을 넘기면서 경기 확장을 예상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 PMI를 중국 물류구매연합회하고 HSBC 두 곳에서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 물류구매인연합회의 경우 대형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요. HSBC의 경우 중국 수출업체 및 중소기업이 조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수를 딱 보시는 것보다 1월 달에는 확 떨어졌는데 다시 원상태로 회복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PMI라는 게 폭이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1월 달 그때만 해도 되게 이제 상당히 시장을 어렵게 봤던 것들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당시에는 이제 미중 간의 어떤 무역 갈등도 있었고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도 이제 좀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회의적인 전망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번에 경기 부양책을 중점적으로 쓰면서 많이 나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 지표가 양호한 수치로 전환된 것은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라고 기사에서 말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시행되면서 생산 현장에 활력을 찾고 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도 4월 9일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로 3.3%를 제시했는데요. 3개월 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0.1% 높은 6.3% 성장률을 제시한 바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 경기가 좀 좋아질 거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바람이란 기대가 실질적으로 이제 눈앞에 보이니까 이 중국 주가가 상당히 올랐잖아요. 최근에. 그런 것들이 다 선반영뿐만 아니라 기대감을 더 많이 자극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올해 발표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살펴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 감면 혜택과 철도나 도로 등 인프라 투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약 4조 6천억 위안, 원화로 하면 782조 원인데요. 지난해 중국 GDP의 5.1% 수준의 어마어마한 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향후 중국 경제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 경기 부양책이요, 이제 발표가 되고 나면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액션이 취해지기 시작하면 또 시장에 출렁이게 하는데 지금은 중국이 이 그 경기가 하향되는 거를 어떻게든 방어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그 경기를 더 이상 안 내려가게끔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 이 그 경기 부양책을 좀 내놓은 거고. 근데 이제 걱정이 좀 되는 부분들은 좀 있다고 내부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 불필요하게 시장이 자극돼서 뭐 자산 가격이 폭등한다든지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요. 19년도에 중국이 그 쓰고 있는 경기 부양책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기에는 중국도 여러 가지 내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마 조심조심해서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그런 관점에서 좀 세밀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의 상승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해소 기대감과 또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효과는 이미 중국 증시에 반영되고 있고, 지난해에는 상하이 종합지수가 24.6% 정도 폭락하면서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현재는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타결 가능성으로 보이고 있고, 올 들어 주가가 폭등해 지난해 낙폭을 만회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에도 중국 증시는 조금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설명들이 타당하다고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서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12월 말 최저점을 기록했죠. 올해 들어 앞서 살펴본 대규모 부양책과 미중 무역 분쟁 해소 기대감에 힘입어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다만 최근에 중국 경제 성장률 하락 추세가 일단 멈춘 것으로 보이고, 수출 투자 등 여러 지표가 호전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 강도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 속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다. 그래서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라고 이제 시장은 조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실물 경제 이런 부양책 같은 것들이 실현이 되면 앞으로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금 그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추억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참 옛날에 뭐 그 중국에 많이 물렸던 뭐 미래에셋에서나 여러 증권사에서 차이나 주식을 몇 조 대로 샀다가 그때 저도 물렸었는데요. 그때. 그래서 많이 물려가지고 그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최근에 중국 증시는 좀 그거랑은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비교해 보면 그 당시 한 6천, 6,500, 7천 뭐 이렇게까지 갔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으로 보면 3분의 1 이상 떨어졌던 거고, 아직 그 반 이상도 못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 증시가 조금은 더 탄력을 받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뭐 전고점까지 돌파는 못 하더라도 뭐 몇몇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4천 이상은 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요. 그만큼 중국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아지고 있으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중국 증시가 좋아지면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원자재입니다. 그 원자재 중에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금이에요. 그래서 이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런 원자재에 대한 수요도 같이 높아진다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게 반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같이 가기 때문에 이 원자재가 특히 금은 이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도 같이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국 관련된 경제 지표를 통해서 경기의 흐름과 주가의 향방까지 신문기사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투자의 전반적인 흐름을 읽기 위해서 여러 경제 지표들은 유용한 나침반 역할을 하는데요. 지표를 통해 좀 더 다양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경제 그리고 투자 기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골든에이지 TV